포항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대비해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기업, 소상공인 등 전문가 100명으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침체된 경제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되면서 경주 보문단지의 일부 호텔과 콘도 등 숙박업소에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포항시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사람들의 의식은 물론 경제 구조도 바뀌는 만큼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학생 등 해외 유입 사례를 제외하면 포항은 3월 18일 이후부터 40여일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공공병원인 포항의료원은 감염병을 전담케 하고 민간병원은 시민 안심병원으로 분리하는 방역 체계를 구축해 의료 마비 사태를 막았습니다. 드라이브스루 회 판매는 전국 지자체가 따라하거나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포항시가 코로나 이후 준비도 한 발 먼저 움직였습니다. 백신 개발이 더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계와 기업, 소상공인, 도시환경 분야 전문가 100인으로 범시민 대책회의를 구성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방역과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이 함께 다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병원과 요양시설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4대 밀집시설은 운영 자제 권고를, 공공시설은 단계적 운영 재개 방안을 마련합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전지구적 감염으로 거대 부채 시대 도래와 원격 의료, 비대면 온라인 상거래, 생명과학 혁명 가속화 등 이전과는 분명 다른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싫든 좋든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동안 세계화, 대량 유통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다가 팬데믹 사태 이후에는 아무래도 우리 자신과 가정, 그러니까 탈중심화된 사회,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지역으로 돌아오는 사회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재유행을 차단하고 침체된 지역 소비 확산, 연대와 돌봄을 강화하는 아이디어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미래통합당 김병욱 당선인이 잇따른 부적절한 처신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병욱 당선인 등 경북 초선 의원 3명은 안동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난 24일 이철우 도지사와 술을 겸한 만찬에 참석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또 어제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상견례에서 당에 큰 은혜를 입었다. 막내로서 선배 의원들의 뒷바라지와 허드렛 일, 잡일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혼자 큰절을 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신입사원처럼 인사를 시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대교체와 보수정당 재건을 기대했던 포항 유권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포항시 주민등록 인구가 1년 사이 4천 명 가까이 감소해 50만 명 유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포항시 주민등록 인구는 50만 5,47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13명이 줄었습니다. 남구 오천읍은 경기 침체로 1년 사이 1,100여 명이 감소했고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된 북구 흥해읍은 4천여 명 늘었습니다. 이틀 뒤면 130주년 세계 노동절입니다. 요즘 같은 재난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취약한 계층의 노동자에게는 일자리와 안전 위협 등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노동계는 재난 기간 모든 노동자의 해고를 금지하고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입니다. 방학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학교 급식 조리원들은 계약이 3차례 연기되면서 생계가 곤란할 지경입니다. 총 연봉을 보장해준다 했으니 그걸 믿고 저희들은 교육감님의 하시는 말씀을 다 믿고 기다려왔고 참았건데 갑자기 4월 달 되니까 강제 휴업으로 내려져서 저희들은 너무 황당하고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에 최전방에서 사투를 벌였던 의료 노동자들에게 아프면 쉬라는 얘기는 사치에 가깝습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산재가 아닌 건강 문제로 소득에 손실이 있을 때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병에 걸리면은 내가 유급휴가를 연차를 쓰든지 아니면은 해고당하든지 이런 선택밖에 할 수 없는 조건이다 보니 사실은 말은 아프면 쉬어라고 얘기하지만 쉴 수 없는 조건이다. 노동계는 기업들이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위기를 앞세워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정부가 해고 없이 일자리 유지를 전제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파견, 용역 하청 등 간접 고용 노동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 등 해고 위기에 몰린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유지 대책도 시급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에게 총고용을 보장하고 해고를 금지시키는 법부터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이른바 전태일법 제정을 21대 국회 입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 만큼 취약한 사회 안전망을 더 넓고 촘촘하게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오늘 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앞에서 세계 노동절 1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회 안전망 확충, 해고 금지, 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연대와 노동 해방의 새 세상을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조항 폐지,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생활임금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결의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을 정밀 분석하는 정부기관이 경주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방패물 정밀 분석센터를 경주에 세우기로 하고 내년도 설계 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정밀 분석센터는 35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4년에 조성되며 원전 폐기물과 원전 해체 과정에서 나오는 방패물의 분석 작업 등을 맡게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를 맞아 경주 보문단지의 일부 호텔과 콘도 등 숙박업소는 거의 모든 방이 예약되는 등 관광 경기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 관광객을 많이 받는 숙박업소는 여전히 낮은 예약률을 보여 관광 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대표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황리단길. 중심에 자리한 객실 50실의 한옥 숙박업소는 황금 연휴 반짝 특수를 맛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30일부터 5월 2일까지 거의 만실에 가까운 예약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워낙 예약률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3일간은 예약률이 95% 이상 되고 있습니다. 보문단지의 주요 숙박업소도 황금 연휴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보문단지에서 가장 많은 417실을 갖춘 이 콘도는 연휴 3일간 예약률이 90%를 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가 많이 찾아주시고요. 황금 연휴 기간에는 또 계속 집안에 계시다 보니까 또 안전하다고 느끼셔가지고 예약률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소규모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인근의 다른 콘도와 호텔도 높은 예약률을 보이지만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숙박업소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연휴 예약률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원이 주 손님이고 단체 행사 유치로 영업 활동을 하다 보니 아직 코로나로 인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연휴 뒤 숙박업소의 예약 상황도 아직은 대부분 50% 이하입니다. 여전히 조심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관광업계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고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하면 관광 경기도 본격적인 회복세를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동해와 관련된 인문자산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발굴하는 연구 거점센터 건립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동해인문학센터를 설립해서 동해안의 생활과 역사, 문화, 산업에 대해 연구하고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수평선 너머 붉은 해가 솟아오르는 곳. 한국인에게 동해는 단순히 동쪽 바다의 의미를 넘어
에너지가 샘솟는 곳이자 환동의 교류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해는 우리 삶과 역사에서 핵심적인 장소이지만 그동안 동해와 관련된 인문학 연구는 미미했습니다. 동해인문학센터는 동해와 관련된 인문자산을 발굴해 체계화하고 연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동해의 역사와 인류학, 민속, 그리고 동해의 문학과 미술사를 연구합니다. 또한 북한의 동해바다를 연구하고 동해안 해녀 문화와 유배 문화 등을 체계화해 인문학 아카이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동해를 중심으로 한 경북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는 곳이고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장,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미 동해인문학센터 설립에 마중물 역할을 할 1차 연구 예산을 확보했으며 동해인문학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와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독자 법인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기존에 설립 예정인 다양한 어떤 그런 해양문화 교육 출자 출연 기간에 담을 건지는 추후에 논의를 좀 더 거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인문학 연구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어 동해인문학센터 설립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인문학센터가 저 역할을 한다면 경상북도가 동해의 중심이라는 위상을 선점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해오름 동맹도시인 포항, 경주, 울산시는 체류형 여행 상품 개발에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3개 지역의 국내 일반 여행업체로 해오름 동맹 2개 도시 이상을 연계한 체류형 여행 상품 개발비 100만 원과 선정된 상품의 모객 실적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차 지원 상품 개발 신청은 다음 달 20일부터 25일까지며 선정된 우수 상품은 3개 도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삼성인력개발원 영덕연수원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가 오늘 사실상 운영을 종료합니다. 지난달 4일부터 경증 환자 254명이 입소한 이곳에는 지금까지 남아있던 21명 가운데 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아 오늘 오전 귀가했고 나머지 17명은 오후에 버스편으로 대구 동산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삼성인력개발원은 내일 의료진에 이어 모레 운영요원이 철수하면 영덕연수원 전체를 방역 소독한 뒤 입소자들이 사용했던 침구와 가구 등의 시설을 전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경주 여자고등학교가 중국 후난성의 한 고등학교와 마스크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경주여고는 최근 중국 후난성의 창준빈장 고등학교로부터 의료용 마스크 3,000장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응원의 편지글을 받았습니다.